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들 하신 거죠? 네. 이 휴대폰은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제 강의는 휴대폰 통화가 강의 중에 가능하고 이동이 자유롭고 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고 음주 가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에서 사실 이 성공학이라는 이 테마를 강의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다 실패자들이 주로 성공학을 강의해요. 그 이유는 실패의 방법들을 여러 가지 경로들을 알다 보게 되면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창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이번이 네 번째 시간이죠. 횟수로는 다섯 번째 시간인데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우리 그 과정들을 석세스 로드맵 5 스텝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다섯 가지 단계는 이렇습니다. 퍼스널 플래닝 시스템, PPS, 다 같이 PPS.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개인적인 자기 그 계획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퍼스널 플래닝 시스템, 그 개인적인 이유나 원인,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성공해야 되는 이유, 왜 이 일을 하는지에 한 것들을 정리해야만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일지라도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가 이제 이게 Y 부분이거든요. 이 비즈니스 스쿨은 이게 경영대학인 거예요. 무엇으로 성공할 거냐. Y 다음은 what이에요. 회사가 어떠한지, 회사의 시스템은 어떠한지, 그룹 시스템은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인지, 회사의 경영 철학은 어떻고, 미션은 어떻고, 비전은 어떠한지, 내가 거래할 만한 회사인가, 이러한 요소들을 한번 다 분석해보고 검토해보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누구랑 사업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비워크샵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 그리고 신뢰도, 인간관계, 의지, 룰, 원칙,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한번 다 해보셨죠. 오늘은 이제 ABC 워크샵인데, ABC 워크샵은 A와 B와 C, A는 어드바이저, B는 비즈니스 메이드, C는 클라이언트, 커스터머, 비주슈머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BC 워크샵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걸 정리해 본다면 1단계가 퍼스널 플래닝 시스템, 왜 하는가에 대한 거고, 왜 네트워크를 하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 지금 오늘 이곳에는 보니까 또 오빠야 언니야 누나들도 이제 많이 오셨네요. 우리 노혜자 사장님이 27년생이세요. 그런데 이번에 매니저 수석에 이제 도전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또 이까지 오셨는데 그 옆에 계신 이 오빠가 75세 수석, 지금 최장수 수석도 이제 가지고 오니까 이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입증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앞에 또 20대들도 앉아 있고, 이제 누가 더 열정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분들이 특징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비즈추머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정리 기록을 하지 않더라도 늘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 같은 걸 두고 나면 두 번째가 이제 무엇으로 할 거냐, 비즈니스 스쿨이에요. 다음 세 번째가 사람에 대한 리스트업을 하고 난 다음 오늘 시간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사람도 기업형으로 봐라. 이 신뢰, 신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격 좋은 사람하고 사업하고 싶어요? 성격 더러운 인간하고 사업하고 싶어요? 자, 다 같이 입을 열자. 할 말을 하자. 그리고 신용이 좋은 사람하고 사업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신용 불량자하고 사업하고 싶으세요? 신용이 좋은 사람이죠. 그럼 의지나 원칙, 룰을 지키는 사람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 누구랑 하고 싶어요? 능력이 좋은 사람 하고 싶어요? 아니면 낮은 사람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래서 내 인생 삶이 바뀌려면 늘 하는 얘기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사람을 바꾸려 하게 되면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이제 사람을 분석하는 거, 사람의 유형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티업하는 거, 칭찬하는 거, 사람을 바라보는 거, 유형별로 한번 분류도 해보고, 또 어떻게 응대를 하고 응수를 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사업을 떠났어도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업한다는 것은 사람을 띄워주는 걸 얘기하는 게. 티업 칭찬하는 거 어떤 걸, 자, 회사를 띄우면 회사에 사람이 모여요. 제품을 띄우면 제품이 나가. 사람을 띄우면 사람이 몰려요. 그런 건 어떻게 하는가, 또 응대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께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일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주업이 뭔고 하면은 만나든지 만나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건 동의하시죠?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지구상에는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힘든 사람이 있다 없다? 그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좋은 관계를 맺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걸 인정할 줄, 다 같이 다름을 인정하자.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데 한 가지 여러분이 이해하고 싶은 게 잣대라는 게 있는데 그 잣대를 들이댈 때 사람은 딱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나에게서 두 가지로만 생각해. 이걸 이진법이라 그러는데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 다 같이 굿, 좋은 사람이 있어. 그럼 나쁜 사람을 뭐라 해요? 배드, 나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나쁜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그럼 나는 좋은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나는 좋은지 나쁜지 헷갈린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근데 문제는 손 안 들은 새끼들 한번 손 들어봐요. 이 인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개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오늘 이 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길 원해요,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길 원해요? 그러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런데 업무적 그런 역량, 일의 역량에 대해서는 딱 정해진 게 하나 있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잘하는 사람을 베스트라 그러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말로 쓰기에 잘하는 사람. 다음은 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 네, 워스트라 그러죠. 이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상은 딱 요렇게만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되네. 그래서 사람을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게, 나에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은 나에게 플러스 되는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에요. 마이너스 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못하는 사람인지. 요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요거만 생각한다면 여기서 뭘 따지면 되겠어요? 여기서 딱 따져볼 때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일 잘하는 좋은 사람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일 잘하는 좋은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다 없다? 그런데 사람을 분석을 안 해보니까, 그래서 3단계에서 리스트업을 해서 개개인의 1인 기업으로 정리를 해보는 그 단계가,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일 잘하는 좋은 사람들이 A급 인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통 다 연봉 억대를 받고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람도 좋고 어디 가도 어서 옵쇼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네트워크에 보게 되면 일 잘하는 좋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그냥 자기가 느낀 대로 한번 얘기해봐요. 많아요, 적어요? 적을 수도 있잖아요. 일 잘하는 좋은 사람들은 지금 네트워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기존의 각각의 역량에서 자기 실력들을 다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보게 되면 일 못하는 나쁜 새끼들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많아요, 졸라 많아요? 졸라 많아요.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퇴출 대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하게 되면 내가 끊임없이 공을 들여야 되는 대상이에요. 관계를 맺어야 되는 대상, 일 잘하는 좋은 사람들. 그래야 좋은 인맥으로 갖춰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트워크에는 이런 사람들, 일 못하는 나쁜 사람들도 잘 못 봐요. 어떤 사람이 많은 거 하게 되면 네트워크에 가장 많은 사람이 일 못하는 좋은 사람이 무지 많아. 사람은 좋은데 일은 엉망이야. 이런 사람들이 60%가 넘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만대 때만대 여기저기 왔다리 갔다리 이따리 키따리 하면서 오다만 끊는 사람들.
그리고 돈 안 된다 하는 거. 난 힘들어 안 돼 하는 거. 근데 가끔 이 사람들을 뚱쳐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뭔가 하면 일 잘하는 나쁜 새끼들이 있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인간성은 더러운데 성과는 잘 내. 남을 우려먹기는 하는데 지건 잘 챙겨 먹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건 못 챙기고 남 좋은 일 시켜.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그룹에서, 조직에서, 아니면 팀에서 해줄 일은 요 두 사람들, 두 가지 유형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잘 돼 있으면 일 잘하는 나쁜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인성교육인 거예요. 가치, 비전 이런 거. 사람 됨됨이 교육을 시켜주는 게. 과거엔 이걸 많이 시켰죠. 과거엔 별다른 일이라고 없잖아요. 선비들은 그리는 거 하고 나머지들은 저 생산의 현장에서 일하는 거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가장 선호하는 사람들은 일 못하는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슨 교육을 시켜준다? 스킬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역량 교육을. 그러니까 멘토링 특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how, why, what, how, 비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서 공부하고 학습하라는 게. 그래서 네트워크에는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트워크 조직에서 성공하려면 학습 조직을 만들어라. 학습 조직을 만들어라.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지 말고 합리적 의심을 하고 따져보고 요모조모 이것저것 다 찔러도 보고 훑어도 보고 물어도 보고 따져도 보고 질문도 해보고 검색도 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그냥 해. 그걸 유도하는 새끼들이 일 잘하는 나쁜 놈들이야. 몰라도 된다고. 오빠만 믿으래. 자기만 믿으래. 그래서 어디 캐바레 가도 오빠만 믿으라는데 믿었다가는 그 집안이 거덜나는겨. 그리고 그건 몰라도 된대. 자기가 다 알아서 해준대. 그런 사람들이 베팅 치고 코인하고 불법 가고 피라미드 가고 다 하는 거예요. 자기만 믿으래. 뭘 보고 믿냐 이게요. 다 같이 사람을 분석할 때 좋은 거 나쁜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걸 떠나서 다 같이 아무도 믿지 마라. 그래서 불안당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 황정민이가 하는 대사 중에 아무도 믿지 마라. 상황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상황이 네 인생을 바꿔준다는 게 그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게. 그러면 자기가 자기 기준, 자기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나는 어디에 해당된다는 거 딱 감이 와요 안 와요? 그런데 이거는 꼭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상당히 오래 600년 전부터 뭐를 연구하는 거면 사람의 유형들을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유형을 분석하면서 그 사람들의 성격 유형 분석을 하면서 이런 사람은 요렇게 다루고 이런 사람은 요렇게 일하고 다름을 인정하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사람의 유형 분석 디스크라는 거예요. 그럼 디스크로 분석하는 게 있고 동물로 분석하는 게 있고 혈액형으로 분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기존의 기업이나 아니면 사람 커뮤니케이션 소통할 때 많이 쓰는 게 바로 그 인간의 유형인데 인간의 유형을 딱 보게 되면 여기서 쉽게 딱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한번 분류를 해보면 돼요. 사람은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어. 아니면 느긋한 사람이 있어. 비즈니스 할 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는 성격이 급하다 손 들어봐요. 내려보세요. 나는 성격이 좀 느긋하다 손 들어봐요. 성격 느긋한 사람은 손주차도 안 들러요. 그냥 가만히 있어. 뭐지 해가지고 보는데 난 느긋해 하면서 들은 거는 급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아는 나가 있고 내가 모르는 내가 있어. 남이 아는 내가 있고 남이 모르는 내가 있어. 그런데 가장 위대한 코치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걸 발굴해 주는 사람이야. 그걸 잠재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과거에는 잠재력 학습 훈련들을 많이 하는 게. 그래서 사람을 분류할 때 성격이 급하다. 자기가 한번 분류를 해봐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보통 적극적이고 또는 공격적이고 또 나서기 좋아하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로 뭐다? 성격이 느긋하죠. 이런 사람들은 내성적이고 그럼 위에는 외향적이고 밑에는 내성적이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외향적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성적이다 손 들어보세요. 내성적이다가 손을 더 많이 들어. 내성적인 사람들 여기도 잘 안 와요.
네트워크를 잘 안 해보면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90% 이상이 다 외향적인 사람이야. 동의하면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은 집에서 이 고등어 주문하고 있다니까. 고등어 주문하고 하우스 감귤 주문하고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요, 사람의 성격 유형으로 봤을 때는 성격이 급하거나 느긋하다 이렇게만 딱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업무적으로 봤을 때, 일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인간관계로 봤을 때 말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일적으로 봤을 때 보게 되면 일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과 중심인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든 결과를 내야 돼 하는 사람이야. 또 그렇지 않은데 일을 하면서도 결과하고 상관없는 사람 있잖아요. 참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 아이 괜찮은 사람들, 아이 걱정 없다고 그냥, 아이 너만 있으면 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온 게 이거 신기하다면서. 그럼 이게 사람 중심인 거야. 그냥 요렇게 딱 나눠보게 되면 분류가 이게 딱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야 돼요. 네 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일 중심, 결과를 중시하면서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있어. 외향적인 사람, 공격적인 사람, 독선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외향적이고 나대기를 좋아하는데 일 결과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중심인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긋한데 좀 까칠하면서도 성깔도 더러우면서도 건들질 안 하면 가만히 있는데 지 할 일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시벌시벌 하면서도. 그런데 느긋하면서 사람 중심인 사람이 있어. 아까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대체로 어떤 사람? 일 못하는 좋은 사람들, 오다 많이 끊는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과거에 분류해 놓은 게 일 잘하면서 일 중심이고 결과 중심이고 리더십이 있고 뭔가 파딱파딱한 사람들을 보통 독수리형이라 그래요. 독수리형이니까 이제 독수리의 D를 따와서 이게 더미넌스 하다 해가지고 주도적인 사람이야. 내가 뭐 해도 자기가 대장질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희호형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럼 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비즈니스가 잘 되려 하게 되면 주변에 같은 사람만 모여놓으면 산으로 가게 돼 있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격도 급하고 뭐 나서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네가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룰루빵빵해서 막 나서고 막 이래 하는 거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아기돌고래형, 아이형이라 그래. 인플루언스하다 해가지고 이 사교형인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칭찬하면 좋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결과 내면 좋아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뭔 얘기를 해도 결론부터 얘기하라 그래.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정을 막 중시해. 결론에 상관없이. 결과는 없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교적인 거예요. 다음에 사람 중심인데 느긋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남들에게 피해는 잘 안 줘. 가장 많은 사람이 사슴형들이야. 스테디하고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싫어해. 그래서 남 오면 도망도 잘 갔다가 이래 눈치 봤다가 동물의왕 붙고 되면 사슴들은 매일 사자 한 배 쫓기든지 먹히든지 하잖아. 남 한 배 피해는 안 줘. 그런데 느긋하면서도 자기 할 일 가만히 놔두면 참 좋은데 건드리면 독을 발사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코브라 형들이야.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꼭 건드리면 뒤끝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일을 잘해. 그래서 이 코브라 형들이 좀 독이 있지. 그러면 여기는 나대기 좋아하고 즐겁게 살고, 여기는 아주 지도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고 독선적인 면이 있고, 여기는 요 눈치를 살살 보면서 잘 쫓아다니고, 여기는 할 일 다 하면서 욕먹고 하는 게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죽는 사유가 다 틀려. 그럼 여기엔 독수리들은 사망 사유가 뭐가 제일 많겠어요? 고혈압이 제일 많아. 뒷골 땡긴다 하면서 뜻대로 한다고 뭔 얘기하게, 성질 팔팔 이런 사람들은 딱 이 고혈압이 뒷골이 넘어가지고 뒷골 땡기다 가고, 또 걸을 때도 항상 이 바지를 이렇게 잘 올리고 뒤로 제끼는 걸 좋아하고 팔자 걸음이 또 많아.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누가 제일 오래 살 것 같아요? 사슴?
이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아. 변화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벽에 똥칠할 때까지 대체로 살아. 그런데 요 사람들은 분석형인 사람이야. 캘큘러스 하다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뭘로 죽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받아오니까 암 진단 받을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야. 혼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들은 늘 즐겁고 결과에 상관없이 댕기는데 이 사람들은 사고사로 잘 죽어. 걔가 왜 거기 가 있냐 하는 거야. 오만 싸움 구경 불구경 다 댕겨. 걔가 왜 거기 가 있냐고 하는 애들이 보통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통 나와요. 그럼 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 게 가장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의 형태로 본다면 요 사람들은 보통 뭐를 해요? 딱 보게 되면 세미나 몇 명 왔냐 이런 걸 많이 따져요. 그리고 딱 물어보게 되면 결국부터 최고 직급 가려면 얼마 필요하냐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이 있어야 되냐 딱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얘기하면 맞선을 보고 오잖아요. 맞선을 보고 오면 이 D형들은 뭐부터 물어봐요? 했나 안 했나부터 물어봐요. 여기는 뭐 먹었는데 물어봐. 여기는 말해줄 때까지 기다려. 여기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거기에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네트워크 할 때게 되면 이게 다 사기다부터 얘기하고 이게 진짜냐 얘기하고 특허 받았냐 얘기하고 이런 그 항목하고 검증 뭐 FDA 이런 인증서 갖고 오라고 이 제품이 증명서 갖고 오라고 이 새끼들 다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집에서 밤새 그거 찾아봐. 진짜냐 가짜냐 많이 따지고. 그런데 요 사람들은 누구누구 이 사업 하는데 이걸 물어봐. 누구도 하냐고. 아 그러면 자기도 한다 그래. 이 사람들은 확실한 답을 안 해. 근데 할 거냐 말 거냐 하게 되면 쓱 서류 보내와. 이 사람들은 최고 직급 가면 얼마 나오냐 하고 몇 프로 풀리냐 이런 걸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인사할 때도 벌써 틀려요. 요 사람들은 보통 모자 이렇게 올려 쓰는 걸 좋아하고 주머니 뒷주머니에 모자 넣는 걸 좋아하고 걸을 때도 탁 앉을 때도 항상 중심에서 오고 하고 전체가 얼마냐 이런 걸 뭐 하고 괜찮다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요 사람 주변에는 요 알랑방구 끼는 사람이 꼭 있어. 네가 해봐 딱 하고 먼저 시키고. 그리고 요 사람들이 얘 왔나 안 왔나 찾아보면 꼭 있어.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간다 해도 뭐라고 얘기하면 이름은 달아놔라 그래요. 갈 거냐 말 거냐 확실하게 얘기 좀 하는. 그 이름은 이제 올려놓고 나중에 막 찾다 보면 저 뒤에 앉아 있고 그래. 서로가 틀려요. 어디 놀러 가서 막 우리 설악산에 놀러 갔다 해도 틀려. 요 사람들은 딱 나오게 되면은 아줌마 이거 전체 얼마냐고 이거부터 타죠. 아도 찍는 걸 좋아해. 통으로 하는데. 근데 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걸묻지 않고 아줌마 고향이 어디예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리고 어디서 나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하면서. 노래방 들어가도 꼭 이런 사람들은 뭐 명함부터 줘. 사장 앞에. 지난번에 몇 명 데리고 왔는데 여기 내가 총무를 맡고 있고 어떻고 해서 서로 인사하면서 그걸 따져.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노래방 가도 뭐해요? 너 뭐 부를 건데 해서 하나씩 물어봐. 종이 주면서. 여기. 그럼 여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독수리 형들은 그냥 2437번 딱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해요? 가서 뭐 2347번 이걸 딱 눌러요. 그 음악 소리가 딱 나오게 되면 인사하던 놈이 뛰어와가지고 여기 딱 듣고 물으면서 이거 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브라형이 가가지고 이걸 딱 꺼. 잠깐만. 우리 딱 1시간만 놀기로. 그리고 여기 보고 따져. 지난번에도 1시간만 놀기로 해서 뒤로 가서 이거 뭐 해가지고 분바이 금액이 늘었니 어떻니 이런 걸 딱 따지면서 룰 정하고 하자 딱 그래. 고스톱 칠 때도 이 사람들이 다 틀려. 여기는 무조건 광 들어오면 고야. 못 먹어도 고 그냥 딱 해. 여기는 슬세기 하면서 오늘 얼마만 좀 퍼줄까 하면서 누가 죽나 안 죽나 이걸 찾아봐. 여기는 패 봤다 위에 봤다 이거 해.
그래서 뭔데 딱 하게 되면 나 죽을래 하면서 그냥 죽어. 여기는 시계 봤다, 사람 봤다, 패 봤다, 주머니에 얼마 있는 거 확인해. 그러면 여기에서 경로당 고스톱 치냐고 이래 딱 물어 따져. 그럼 여기서 뭐 노름판에서도 뭐 직급 따지냐고. 경기는 경기지 딱 하면서 대들어. 항상 여기는 여기에 대들어. 항상 여기는 알랑판코 끼고, 여기는 눈치 보다가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해서 초상집 상가집에 꼭꼭 참석해.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어떤 형인가를 한번 봐보라는 게. 그러면 이게 분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비즈니스가 되는가를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니까 그걸 싫어하고 짜증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기 다름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 D형들, 이 독수리형들, 주도적인 사람, 더미넌스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주냐면 밝은 표정으로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해요. 그리고 성과를 인정해야 돼. 여기는 딱 보면 사장님이 딱 여기 물반 고기반이라니까. 사장님이 오자마자 이건 다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 제대로 된 사람 없어. 사장 딱 들어오는 순간 그룹 시스템부터 모든 거 다 먹으면 돼. 그리고 금방 여기서 탑될 거라고 하게 되면 막 가오 잡으면서 회식일 짝 잡고 막 그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지가 내려야 돼. 또 충성심을 보여줘야 돼. 또 말을 길게 하는 걸 싫어해. 웬만하면 말 툭툭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닌 걸 얘기하고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거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복잡한 거 하나씩 하면 아까 제껴놓고 보상부터 풀어보라고 딱 얘기해. 보상부터 풀어보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지름길을 제시해 주는 게 좋아해요. 결과적으로 되냐고 안 되냐고, 그 가능하냐고 안 되냐고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할 때는 뭐 연수를 한다, 뭐 이런 장소를 정한다 할 때 반드시 물어봐야 돼. 안 물어보면 이거 누가 정했냐부터 물어봐. 그리고 왜 걔가 정하냐고. 뭐 니네 마음대로 하라고 딱 못해. 뭐 조직에 있어서 회식을 한다 해도 오늘 횟집이 좋겠습니까? 고깃집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서 횟집으로 정했다 하면 못 간다고 딱 해 우리는. 그리고 이 가오잡기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충성심 짧게 확실하다 하고 당신의 역량 때문에 조직이 산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I형 돌고래형은 무조건 칭찬해야 돼. 사람 상처를 잘 받아요. 그리고 작은 걸 집에 가서 고민하면서 울다가 전화 오기도 해. 생각지도 못한데 지 막 상처받아가지고 전화 오는데 또 생각지도 못해가지고 막 두닥거리고 좋아지고 막 잘한다 하게 되면 코를 벌렁벌렁 대면서 집에 제사라도 쌤이 나와. 이런. 너가 안 오면은 여기 사람들이 몇 명 안 온다던데 하면은 잠깐만 전화해보고 바로 오고 해요. 그리고 항상 명함을 주고 또 얘기를 할 때 이 가슴 중심으로, 이 가슴형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 가슴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사람의 유형으로 애니어그램에서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게 생각하는 방식에 보게 되면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배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나와요. 이 사람들을 이 두뇌형이라 그러고 이 사람들을 가슴형이라 그러고 이 사람을 장형, 배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분류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이제 알아보면 되는데, 그런데 요 머리형들은 보통 이제 요 C형에 많아. 공부 잘하는 애들 이런 게 많은데 요 가슴형들이 I형들이 많은 거예요. 이 가슴형들은 항상 얘기할 때 손을 가슴 주변에 이렇게 탁 두고 얘기해. 뭐 노래를 탁 해도 탁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이 주변에 탁 춤을 춰도 막 이런 거 추고 그래. 그리고 이게 단추 2개 풀고 목걸이 한 사람들 많고. 이걸 내서 또 얘기를 해서 이런 사람들 얘기할 때는 뭐 얘기를 해도 내가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가슴이 쓰려가지고 가슴이 저려오는 걸 내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또닥거리고 그걸 해주는 걸 좋아해야 돼. 그 다름을 인정해서 그걸 해줘야 돼. 그리고 잘한다 하고 스킨십 좋아해요. 막 안으면 꼭 가슴형들은 이래 잡아가지고 안아도 그냥 안는 게 아니고 여기서 꼭 비벼 흔들어줘. 그러다가 이건 무너져 내렸잖아. 이거. 오라킨 먹은 사람들하고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자그마한 일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을 쪽지 문자 보내주는 것도 좋아하고 네가 최고다 하는 거 하게 되면 막 대접받는 걸 좋아해요. 다음에 S형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이 없고 어디 술자석에 앉아 있어도 그냥 충성심이 딱 하고 단 얘기 필요 손 딱 한 잔 잡고 이 보통 D형들이 내 맘 알지 딱 하면서 나 너 하나 보고 이거 하는 거야 하면서 내가 일일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 알고 있자게 되면 입술을 깨물면서 충성해야지 딱 마음하고 그리고 탁 하면 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가면서도 너만 와봐 딱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하는 건 너 하나 때문에 하는 거야 딱 하게 되면 속으로 평생 난 여기를 따라가면서 평생 사장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거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막 눌러버리게 되면 도망가요. 자기가 소외당하는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은 그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만나면 싫어하는 게 바로 이 캘쿠러스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칭찬해도 저 봐봐라 저 똑같은 얘기 보는 새끼마다 한다니까 하면서 딱 뒷담화를 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 관점 얘기하게 되면 언제 봤다 뭐 남한 패드 얘기 내한 패드라고 이거 누구 준 거 딱 이런 걸 따져요. 분석하고 따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업무적인 거 조직적인 거 이런 것들을 칭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따졌을 때 그게 분명하고 맞다 해서 그러면 네가 이 역할을 해봐. 내가 이걸 잘하니까 한번 분석해 달라 하게 되면요. 뭐 내가 그런 거 하냐고 막 지랄해놓고 집에 가서 혼자 밤새면서 암이 도질 때까지 분석해요. 그래서 요 유형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를 잘하면 되는가 하면 이 언어라는 건 상대에게 어떤 칭찬을 잘하는 거에 따라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만히 봐봤을 때 여러분 서로 한번 쳐다봐봐요. 옆 사람 한번 실제 옆 사람하고 이제 쳐다보러 하게 되면 이래 옆으로 도다리 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항상 사람 올 땐 양쪽 어깨로 쳐다보라죠. 양쪽 어깨로 한번 쳐다봐봐요. 조금만 돌리면 되게 쳐다볼 사람이 없는 사람은 뒷사람하고라도 쳐다봐야 돼. 예, 예. 그래서 여기는 한 사람 빼고 다 짝이 맞게 돼 있어요. 모든 거는. 그 없는 사람은 나를 쳐다보면 되는 게 상대를 5초에서 10초 정도 쳐다볼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정직하고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쳐다봐봐요. 서로 눈을 한번 쳐다봐봐요. 5초 10초 한번 쳐다봐봐요. 자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나는 어색하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상당히 뻔뻔한 인간들이야. 사람을 봤는데 어색하지 않은 건 뻔뻔하든지 그래도 나는 내가 할 만큼 하고 내가 살 만큼 살아왔어. 어느 누구에게도 딱 아이 컨택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노안이 와서 안 보이거나. 그리고 사람을 볼 때는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을 볼 때는 어디를 보는 거 하게 되면 요 미간을 보라는 거예요. 눈썹과 눈썹 사이를. 눈을 쳐다보게 되면요 오래 못 쳐다봐요.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미간을 한번 쳐다봐봐요. 눈썹과 눈썹 차이를 쳐다보면 상대도 나를 보는 것 같고 나도 상대를 보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고개만 끄덕여봐요. 그리고 입꼬리만 한번 싹 올려봐요. 이게 긍정적 경청의 태도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적을 만들지 않는 표정을 지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입꼬리 한번 올려봐요. 그리고 보면서 그냥 끄덕여 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끄덕여 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해봐. 참 잘생겼다 한번 해봐요. 그런데 잘생겼다 하게 되면 진짜 못생긴 사람들은 이게 욕인 줄 알아요. 내가 얼굴에 컴플렉스가 있는데 잘생겼다. 그래서 잘생긴 말이 나쁜 말이지 아니지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 중에 가장 좋은 표현은 부자상이다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참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부자상입니다. 시작. 그 말을 하는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부자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덜대고 불평하고 이 네트워크에서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게 투덜대는 사람들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표현 방식이 어떤가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이 얼굴로 시각적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를 보면서 항상 보게 되면 에너지 있어 보입니다. 아픈 사람에게도 에너지 있어 보입니다 하는 말이 상당히 기분 좋은 얘기야. 그런데
매일 봤는데 어디 아프냐? 난 내 친구가 지금도 그 19년째 만날 때마다 야, 살 좀 빼라, 살 좀 빼라. 나 14kg 뺐거든. 야, 그래도 띵띵하다. 그 새끼는 말이지. 내가 골프를 친다 하니까 야, 드라이브가 너보다 큰데 어떻게 걸로 치겠냐. 야, 김미연은 나보다 커가지고 임마 그렇게 치고 있냐. 승마를 한다니까 야, 가랭이 짧아가지고 넌 말 타지도 못해 이 새끼야. 평생 그런 거를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게 표현 방식이 부정적인 방식입니다. 같은 얘기를 해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알아야, 사람의 마음을 살 줄 알아야 여러분 비즈니스가 훨씬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보면서 아, 건장해 보인다, 똑똑해 보인다, 영리해 보인다, 장군감이다, 좋잖아요. 근데 딱 봐가지고 아유, 지혜비 닮아가지고 눈은 짝재져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혜미 닮았다고 하는 말을 너무 밥 먹듯 해. 그 지혜미 안 닮으면 그게 이상한 거요. 그러면 옆집 아저씨 닮아야 되나? DNA, RNA가 단백질 합성돼서 나오는데, 전사돼서 나오는데 그건 당연히 닮은 거예요. 봐봐요. 아버지들 자식 봐봐요. 뒷모습 보면 걸음걸이 똑같아요. 아휴, 어떻게 저 아니랄까봐 저 그런 거 봐. 딸내미들 봐봐요. 똑같아요. 그걸 좋은 걸로 승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장점을 찾아내는 역량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말. 자, 옆 사람 보고 5가지 칭찬 한번 지금 해봐요. 좌우로 5가지 칭찬 시작. 칭찬해봐요 빨리. 밤중에 택시 타고 오게 하지 말고. 자, 칭찬하니까 칭찬 듣는 사람이 기분 좋아요, 하는 사람이 기분 좋아요? 하는 사람이 기분 좋은 거예요. 칭찬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넉넉한 사람 아니면 칭찬을 못해요. 불편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남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그걸 한번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이들에 하더라도, 식탁에 밥이 올라오더라도 그걸 꼭 이걸 밥이라고 했냐, 이걸 찌개라고 끌렸나 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성질나고 듣는 사람은 성질나고 옆에 먹는 사람 열받고, 설령 맛이 없더라도 아, 오늘 내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맛이야. 참 이 독특하네 이게. 과거에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이제 먹었을 거야 하면서 오늘 새로운 맛에 대한 경험을 했다고. 그래서 손을 지그시 잡으면서 너무 어려운 일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딱 한 번 김치를 담았어요, 제 아내가. 그래서 그 김치를 먹고 난 다음에 손을 지그시 잡고 너무 고생 많았다고. 앞으로 이 어려운 일 하지 마라고. 그래서 애 보고 그래서 야, 만드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니? 먹는 사람도 힘든데. 다 같이 좋게 표현하자. 그 좋게 표현하는 그 습성들을, 그래서 사람들을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주변해야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막 지적하고 따지는 거는, 지적하고 따질 때는 어떤 때 대안이 있을 때, 그거 말고 그럼 이렇게 해보지 했을 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 뭐가 되는 거면 응수화법이 되는 거예요. 아, 사람 말 까칠하더라고. 난 그 인간 싫다고. 그 인간 싫다 하는 사람들은 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말 자체가 기분이 나쁘거든.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그래, 유대인들이 자녀교육 학습법이 아주 뛰어난 게 아이들에게 딱 가르치잖아요. 네가 왕비로 살고 싶으면 남편을 왕으로 대해라. 네가 공주로 살고 싶으면 부모를 왕으로 대하라. 그건 거예요.
네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상대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 주변엔 전부 이런 새끼들 뿐이 없냐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내 언어 자체를 바꿈으로써 내 삶이 인생이. 그래서 매일매일 칭찬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시작할 때 자, 회사에 대한 칭찬을 한번 해봐요. 회사 대표이사도 칭찬해보고 경영 마인드도 칭찬해보고 회사의 역사성도 칭찬해보고 지금까지 그 사회적 공헌도 칭찬해보고 다음 제품에 대한 칭찬도 해봐요. 다음 보상 플랜에 대한 칭찬도 해봐요. 이거 문제 있는 것만 매일 지적하다 보면 그 새끼는 다 문제투성인 놈이야. 도대체 네 앞에 문제가 없는 게 뭐가 있냐. 그게 익숙해 있는 거예요. 좋은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흠잡을 것만 찾는 거예요. 그게 궁핍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제가 때밀이 생활을 오래 했었잖아요. 그러면 목욕탕 오게 되면 부자로 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다 표시한단 말이에요. 딱 들어와가지고 탕 속에 딱 들어가다 아이 뜨거 씨발 탁. 그러면서 어디 흠잡을 걸 딱 찾아요. 근데 이게 잘된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면서도 시원하다 해. 시원하다 하면서 들어가서도 하나 둘셋넷 삼천리 금수강산 저바다 아주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해. 그런데 딱 하면 딱 나오면서 하는 겁니다. 물 딱 타보면 수압이 모든 게 다 시발이야. 그런 인간들이 한정탕에 똥 산다니까. 세상이 다 하고 그리고 타올로 구두 닦아가지고 키 꼽아 잠가버리고 그래요. 그리고 물을 쓰는 거 보면 딱 차이가 있는 게요. 거기 이 양아치들은 와서 물을 쓸 때 양치질을 할 때 이걸 탁 켜놓고 양치질을 이쪽 거울 보면서 해. 물이 끊기잖아. 와가지고 또 켜. 그리고 또 이쪽에서 이걸 해. 그러니까 물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은 부자로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냥 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씩 또 애들을 데리고 와도 틀려요. 아이들 듣고 오면 가장 현명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 아이들 때를 다 밀어주고 제티 이제 사주면서 저기 물놀이하고 편하게 놀고 여기 하고 있으라 해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그래 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아버지고 가장 인간 덜 된 아버지가 뭔고 하게 되면 자기 때 지가 밀면서 이 아이 때 좀 밀어달라 좀 빡시게 좀 밀어달라 하면서 자기 때 밀면서 이거 삑살이 나거든. 때도 밀다 보면 이제 삑살이 딱 나게 되면 야 가만히 안 하는 시켰다면서 좀 세게 밀라고 하면서 가만히 하면서 혼자 씨발치면서 지 때 밀고 있어. 그걸 방법을 바꾸게 되면 아이 때를 자기가 밀어주고 자기가 올라와서 때밀이 한패 밀면 좋잖아요. 얘 부자로 살겠다 가난하게 살겠다 딱 그런 뭐 들어가도 탁 자꾸 그냥 막 집어넣듯 집어넣고 하는 거 하고 또 어디 학원에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우리나라 엄마 중에 가장 이 언어 표현 방식이 잘못되는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 새끼가 머리는 좋은데 게을러가지고 이건 아주 좀 독하게 이게 딱 시켜가지고 뭐 하나면 내 앞에 전화 주고 하라고 하는 거야. 아이를 평생 게으름뱅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머리는 똑똑한데 게으르다는 거. 외국에서는 그러게 되면 그 아이를 평생 취업을 안 시켜줘요. 게으른 애라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거지라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시간을 똑같이 주는데 왜 그렇게 사냐. 그래서 그 탈무드라는 거에 비해서 아이 자녀 교육법들을 하고 성인식 때부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드는 회사들은 다 전 세계를 다 먹는 거예요.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 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40% 경제를 다 움직이잖아요. 어린 때부터 배우고 들어왔던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딱 세 가지 원칙을 정해줘요. 돈에 대한 원칙, 그리고 이성관계에 대한 원칙, 다음에 술에 대한 원칙. 술 먹고 불평불만하지 마라. 술 먹고 개기지 마라. 그리고 술 먹고 거래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트워크들은 술 먹고 거래하는 경우 많아요, 안 많아요? 술 먹고 오다 끊고 이제 술 먹고 와서 해약하고 술 먹고 멱살 잡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너랑 술 먹으면 성을 간다 해서 더 나쁜 놈하고 와서 술 먹어. 근데 술 먹고 기분 좋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들 쿨하게 해놓고. 그런 것들이 사람을 대하려는 마음가짐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 첫 번째 다 인정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답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프로모션 이런 게 다 답례거든요. 여러분 세미나 오니까 아까 해놔도 뭐 또 이제 해서 주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어크날리지먼트라 그래요. 사람의 업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코칭 용어거든요. 그런 리더가 되고 그런 스폰서가 되고 그런 파트너가 됐을 때 사람들을 쉽고 간편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그 정도 잘했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시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비주슈먼 같은 경우는 그거 잘했다 해서 인정하고 그런 그 기회비용도 필요하다는 거를 좋게 좋게 말을 해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오늘도 나오면서 아 씨발 날씨 더럽게 덥네. 날씨가 더러운 건 없어요. 그냥 더운 거지. 근데 그걸 역으로 생각하죠. 야, 찜질방보다는 조금 여기가 온도가 좀 떨어지지 않니 하면서. 아, 일부러 돈 내고 땀 빼러도 가는데 그 얼마나 좋아요. 걸으면서 기왕 땀 흘리는 김에 한번 싹 걸어버리자 하면서 땀이 쭈르륵 흐르게 되면 막 뭐가 에너지가 있어 보이잖아요. 뭐든 좋게 표현하는 훈련들을 주변부터 일어나서 그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잘 된다는 그런 에크널리지먼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리고 자그마한 것도 답례하고 이런 걸. 답례라는 게 이 우리 보상이라는 거는 물질적 보상도 있지만 정신적 보상이 더 많은 걸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기분 좋게 얘기해 주는 거, 상대에게. 다 같이 기분 좋게 얘기하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분 좋다 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 더럽다 하면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일진이 사납다. 건드리지 말아보세요. 일진들은 면도칼 들고 다녀요. 무슨 일진이 사납다고. 이진도 없는 인간들이. 그 삼진 아웃 될 사람들이야. 오늘은 뭔가 좋은 예감이 있다는 거예요. 딱 눈 뜰 때 오늘 눈꺼풀이 훨씬 가볍네. 딱 하면서. 아, 어제 홍삼 경호골을 누가 만들어주는데 걸 먹으니까 이거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 야, 여기에 음이온 이걸 찾더니 오른발이 막 돌아가네. 막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몸이 꼭 날 것 같아. 막 자기 스스로 자기를 업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거울 보면서 야, 내가 가만히 봐도 내 얼굴도 괜찮네. 거의 물샐 틈 없이 완벽하네. 빵빵하네. 근데 얼굴 딱 보면서 아유 시커먼 버섯이 씨발 이게 갈수록 이게 작년하고 다르네 딱 하면서 흰머리는 또 왜 이렇게 늘어가고 염색발도 안 먹고 미치겠네. 이렇게 자기대로 투덜대지 말고 보면서 아무리 봐도 난 부자상이야. 근데 귀를 보니까 귀인이야. 와, 인덕이 있어. 그래도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눈을 보니까 이 초롱초롱한 해맑은 눈. 볼을 보니 욕망이 있고 치아를 보니까 들어온 재물이 나갈 것 같지 않고 난 항상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에너지를 준다. 아싸 하면서 외칠 수 있는 거. 스스로. 다시 손 한번 딱 잡아봐요. 다시 아싸 한번 해봐요. 아, 이거 하나를 제대로 다 같이 아싸.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하면서 아싸 한번 딱 잡아요. 시작. 뭐 이거 하나 딱딱을 못 쳐. 다시 한번 아싸 시작. 아침에 만나면 오면은 아싸 하면서 하이파이브하고 포옹하고 딱 해봐요. 그러면 포옹하고 이래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유형이 나와요. 그러면 막 이 아이양들은 아 사장님 만나서 좋고 막 이래요. 예, S형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D형들은 사장님은 내 파트너 해야 되겠어 하면서 항상 자기가 뭘 하려고 이끌고 오늘 밤 내가 쏟겠다 하는 거야. 뭐 C형들은 아싸 하는데 이거 꼭 해야 돼요 막 그러는 거야. 그거 하자고. 그래서 어디 갈 때 예측을 해보는 거야. 여행 가보면 딱 나와요. 여행 가보게 되면은 전부 이래 딱 밖에 나와서 막 아줌마들이 팔잖아. 그럼 독수리 형들은 이거 전부 얼마인데 이런 걸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 형들은 뭔가 하면은 장사 잘 돼요 이걸 물어봐요. 그리고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 쓸데없는 과정들을 자꾸 물어보고. 그런데 C 형들은 이거 중국산이죠 이걸 물어봐. S 형들은 D 형이 산 거 들고 쫓아와. 그리고 밤에 가가지고 자기 사갈 거 몰래 사고 그래요. 이 사람마다 다 다름을 각각에 인정하면 여러분 삶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연령차가 가장 많고 가장 많은 다양한 계층에서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부터 박사, 석박사 이상 할애비까지 다 오는 사람, 종교에 없어 뭐 기독교, 불교, 캐톨릭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천지, 뭐 온누리 무슨 다 몰려 있고, 뭐 부처님, 예수님, 뭐 할아버지, 모하메드 다 몰려 있고, 이런 게 다 몰려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시장이에요. 그럼 네트워크 시장에는 난 이거 동물이 세계하고 딱 비유를 하고, 그러면 이 동물이 세계를 딱 보게 되면 네트워크도 이 사자형들이 있어. 호랑이 형들이 있고, 이 샤크 형들이 있어. 이 상어형이 있고, 독수리 형이 있고, 코브라 형이 있고, 살쾡이 형이 있고, 미꾸라지 형이 있고, 사슴 형이 있고, 사슴도 두 종류가 있어. 뿔 달린 사슴이 있고, 혹 달린 사슴이 있어. 혹 달린 사슴들이 네트워크에 보면 제일 많아요. 뽐은 내는데 이게 남들은 이게 혹인데 지는 그 뿔인 줄 알고 뽐내 가지고 하는 거 있어. 그런 사람들이 오면 와서 꼭 강의만 한다 그래. 동원이 하나도 없고 강의할 때만 딱 나와가지고 자기 강의 순번 몇 번이냐 이거 따지는 사람 다 혹 달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서 무슨 형인가 한번 딱 보고, 여기에 딱 보게 되면 이 보다 높고 빠르게 독수리형 CEO들이 있어. 이 독수리형들은 말이에요, 자기가 일을 만들 줄 알고 이유식을 시킬 줄 알고 강하게 키울 줄을 알아. 이 독수리는 가장 새 중에 솔개하고 이 새 중에 시속 보통 한 300km 정도 돼요. 빨라요. 그러니까 높이 날아도 밑으로 도달하는 속도가 밑에보다 훨씬 빨라요. 그리고 일찍 날고. 그런데 이 독수리들이 뭘 많이 먹는 거 하게 되면 남이 잡아놓은 걸 잘 먹어요. 남이 잡아놓은 걸 잘 먹는 게 뭐냐면은 그 연어를 누가 사냥을 많이 해요. 알래스카 가게 되면 곰들도 얼마나, 또 곰이 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곰이 펀치 한 대 맞게 되면요, 곰이 툭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곰이 올 때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자기 죽은 척하라고 하는 거, 그건 그 택도 없는 동화 이야기예요. 곰 한 명은 죽은 척하게 되면 곰은 이걸로 죽었나 살았나 툭툭 쳐보는 게 골이 그냥 깨져버려요. 1톤으로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툭 치면 이거 골이 그냥. 그래서 둘이 있으면 무조건 운동화끈 매고 뛰면 돼. 왜? 옆에 놈만 이기면 자긴 살아. 두 명을 동시에 잡아먹지 못하거든, 살려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캐나다는 막 곰들이 길가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단 걸 좋아해. 초콜릿 콜라 먹은 사람들을 많이 잡히니까 그런 거 이제 조심하라잖아요. 캐나다가 살고 싶어도 그 곰이 덮칠까봐 내가 무서워서. 근데 곰들이 이 펀치가 얼마나 생각하면 연어 올라오는 걸 한 방에 때려서 잡아요. 위에서 때려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그걸 위에다가 오게 되면 이런 그 얼음들 빙하들이 떠내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빙하가 있으면 연어들을 잡아서 이게 다 올려놓으면 독수리가 날아 들어가가지고 그걸 앉아서 야금야금 다 먹어요. 그걸 다 먹는데 독수리가 보통 한 30년 정도 살고 나게 되면 솔개나 독수리들은 이 부리가 이게 휘어가지고 이걸 제대로 못 먹어요. 그리고 이 밑에 이게 살이 붙어가지고 이걸 탁탁 잡지를 못하는 거야. 이 사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남 잡아놓은 걸 먹고 있는데 이게 그 폭포 같은 데 딱 가게 되면 빙하가 그냥 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딱 날려고 했더니 이게 못 나는 거야. 왜? 이게 얼음에 붙어가지고 일어나려니까 이게 안 일어나가지고 그 죽는 걸 보고 독수리들이 이제 대책 회의를 하는 거야.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이 일에 가다가는 이제 남이 해놓은 것도 먹고 사냥도 힘들고 잡기도 힘들다 해가지고, 그래서 회의를 하고 결정 내린 게 뭔가 하면, 야, 우리 스스로 한번 이걸 부리를 3살 돋게 하자 해가지고 부리를 벽에다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면 이게 새 부리가 나는 거야. 그걸로 자기 깃털들을 다 빼는 거야. 이걸 다 해서 그걸 황골탈퇴라고 하는 거야. 완전히 해서 새로 살면서 한 4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때 가장 사냥 실력이 탁월해요. 그럼 위에서 어느 정도면 독수리가 이래 탁 날아오다가 저 말레이시아 같은데 코타키나발루 이런 데 가게 되면 뭐에 물리는 건 다이버들이 그 물뱀, 바다뱀에 물려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주 맹독성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섬과 섬을 이동해요, 밑으로. 근데 독수리는 시력이 4.0이야.
우리가 그 50m에 좁쌀하고 모래를 분간하고 2kg가에 받는 걸 이거 생물체를 분간할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독수리가 위로 쫓아와요. 날면서 쫓아오게 되면 이게 섬이 딱 있잖아요. 섬이 딱 있으면 이 안에 와가지고 잘 왔다 해가지고 물뱀이 위로 탁 올라와. 올라올 때 여기서 쏜살까지 가면서 이걸 탁 물어쳐. 그리고 딱 물어채게 되면 독사도에게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 가만히 있지 않고 독수리를 물라고 탁 위로 던져요. 독을 뿌리면서 딱 던지면요, 독수리가 이걸 딱 잡았다가 어떡 하면 이걸 탁 놔버려요. 딱 놓으면서 밑으로 접응하면서 왼손으로 그걸 딱 낚아채요. 딱 낚아채고 난 다음 위에 있는 머리에다가 발톱으로 딱 찌르고 그냥 원포인트 포를 떠버려요. 쫙. 여러분 독사 잡고 이거 포 틀 수 있겠어요? 껍데기를 쫙 벗겨가지고 쫙 빼내려. 그리고 그걸 아작아작 씻고 새끼들한테 가서 이유식을 시켜줘요. 이들이 단백질 고단백을 먹고 이유식하라 해서 그걸 딱 다 먹이는 순간 새끼들을 요만한 강가 있잖아요. 가서 다 밀어 떨어뜨려. 그 새끼들이 내려오는 동안에 이거 한 놈들만 사는 거야. 이거 딱 하게 되면 죽지 않고 안착을 하는 거야. 착취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못한 놈들은 가서 머리 꼽아라 죽고 이래서 죽는 거야. 그 산 사람들만 가는 거야. 그래 독수리가 시호형이라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면 영상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 세대가리 욕할 게 아니야. 새가 멍청하지 않아요. 아침부터 일찍 높이 멀리 나면서 그런 거를 잡아먹고 어린애들까지 큰 솔개들은 그냥 옛날에는 그 차고 날았어요. 그래 하는 게 이제 독수리형. 그래서 보다 높고 빠르게 독수리형은 시호형이에요. 일을 만들 줄을 알아 자기 스스로. 그런데 이 네트워크형은 이 사자형들이 있어. 팀플레이의 제왕이야. 유인하는 사람이 있거든. 유인하는 사람. 누가 가서 먼저 미팅을 하고 난 다음 뒤에 가서 미팅하는 사람들이 다 사자형이야. 일단 가서 얘기해봐. 세면은 내 앞에 데리고 와. 내가 미팅해 줄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자는 항상 1대1로 붙는 경우는 딱 한 번뿐이에요. 사자가 1대1 붙을 때는 언제 붙을 줄 알아요? 암사자 놓고 싸울 때만 1대1로 붙어요. 그리고 사냥은 다 암사자가 해. 그래서 이 사자 이 새끼들은 머리도 잘 안 빗고 다니잖아요. 해나나 해주면 괜찮을 건데. 그리고 항상 팀으로 가서 약한 사람을 뒤로 공격하고 이 허리 중추적인 공격을 딱 해요. 그걸 조직을 와서 잡아놓을 때 하는 사람들이 이 팀플레이들을 상당히 사자가 잘해. 새끼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호랑이 형들, 타이거 형들이 있어요. 네트워크. 이 사람들은 전국 땡기면서 조직 중간 있는 사람 땡겨가지고 미팅 시켜가지고 딱 할 거냐 말 거냐 하면서 조직 키워줄게 하면서 금방 다 먹을 수 있다면서 땡기는 사람들이 사자 형들이야. 그런데 이 타이거 형들은 왕년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 1대1에 강해. 오다는 무지 많이 끊어오는데 조직화가 안 돼. 독고다이야. 시라소니들이야. 혼자 댕기는 게 카리스마가 강하고 비겁한 짓 하고 내가 알아서 가고서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을 만드는 팀을 못 만드는 거야. 사자형들은 네트워크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카리스마가 아주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남을 인정 안 해. 그냥 혼자야. 맨날 나홀로 리더 독고다이 뛰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곧 죽어도 또 헤드한대. 지가 가가지고 그 헤드할 때 보면은 그 외국계 회사 들어올 때 줄서기에서 지가 이겨요. 위에 올라가. 그래서 조직 만들어 놓으면 싹 없어져 버려. 팀플레이가 안 돼. 그런데 이 샤크 형들이 있어. 이 샤크 이 상아리 백상아리 형들은 상당히 부지런해. 이 상어가 바다의 왕이 되는 이유는 상어는요, 이 브레가 없어요. 브레가 이 공기 주머니가 없어요. 예,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상어는요 24시간 잠을 자지 않아요. 계속 쥐너머리 짓을 하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는 순간 바다 밑에 묻혀가지고 까제, 게, 새우밥이 돼버려요. 여기에 먹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철주야 열심히 일해. 상어형들은 혼자 댕기면서 혼자 조직 만들고, 여기 만들면 누가 땡겨버리고 저기 만들면 땡겨가고 혼자 계속 땡기는 사람들이 다 상어형이야. 부지런하기는 무지 부지런한데 성과는 없어. 그리고 이래 만나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또 잘 잡아먹고 와.
잘 땡겨오는 게 아니고 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불장군 형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살쾡이 형들이 있어요. 이 살쾡이 형들이 네트워크에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 살쾡이 형들 때문에 네트워크에서는 서로 명함 주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남 땡겨온 놈만 전문으로 땡겨가는 놈들이 있어. 형제 레그에만 인사하고 남 욕하는 거 무조건 같이 욕하고 불평불만 같이 얘기해가지고 공감들 형성해가지고 다음 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이제 살쾡이 형들이에요. 다음이 이 코브라 형들은, 큰 코브라들은 재롱도 떨고 말이지 사람하고도 갖고 건드리지만 않고 정상적으로 원칙만 지키면 잘 가요. 근데 힐뱀들이 있어. 그 힐뱀이 뭔고 하게 되면 독은 있는데 물어도 치명타가 없는 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얄팍하게 나쁜 짓은 잘하는데 크게 못 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리더십을 강화한 사람들은 어떤 걸 갖고 가는고 하게 되면, 독은요, 이런 코브라 형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직접 먹으면 보약이 돼요. 독은 피부로 쏘이는 순간 치명상이 입는 거예요. 그럼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캐파 역량을 키워야 돼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얘는 사자형이니까 팀플레이 하게끔 저기에서 적절하게 그거를 소위 밀림을 형성해주고 무리 이동을 잘하게 해주고, 얘는 호랑이형이니까 혼자 독구다이로 뛰면서 혼자 센터내가지고 그 안에서 만들고 강화시키는 것들을 만들고, 여기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니까 그 후속타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독수리형, 시호형들은 알아서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빨리 그룹을 만들어줘야 돼요. 리더로 만들어가지고 혼자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룹을 독립을 시켜주는 게 가장. 그런데 우리 네트워크의 잘못된 문화가 독립시키는 거를 대개 리더들이 반대를 하는 게 다 자기 밑에만 있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빅머니 프리타임 얘기하냐고. 독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거를 뒤에서 팍팍 밀어주고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게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노리는 게 이 사슴형이야. 여기도 와서 잡아먹고 여기도 와서 상어 한 표만 안 잡혀. 이것도 물가에 던지면 거기도 금방 와서 먹을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뭔가 하면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환경은 교육 시스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누구나 와서도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가끔 한 번씩 하는 얘기가, 따로 사자는 금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사자라면 사자답게, 리더라면 리더답게, 독수리라면 독수리답게, 호랑이라면 호랑이답게 자기가 갖고 있는 원칙이나 리더십들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그 리더십과 이제 팔로워십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5번째 조, 종합적으로, 그리고 오늘 이제 못한 그 실질적인 그 응수화법에 대해서, 응수화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응수화법은 뭔고 하게 되면요, ABC 관계에 있어 가다 보게 되면 독수리도 만나고 사자도 만나고 살쾡이도 만나고 메뚜기도 만나고, 이 메뚜기들이 뭔고 하면 떴다방이에요. 한철이 한철 잘 볶아놓게 되면 그것도 안 주는데요. 그래서 떴다방을 잘 모아도 조직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걸 아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적절하게 우리 팀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그거를 먹으면 응수화법이라고 해요. 응수화법은 마이너스 돼 있는 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전환해가지고 예스를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미팅을 하는 거는 오케이 예스를 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여론, 부정적인 여론들을 긍정적 여론으로 바꿔서 예스 오케이를 받아서 같은 팀을 만드는 거, 이게 궁극적인 우리가 석세스 로드맵의 목표잖아요. 그런 목표를 가질 때 여기에서 응수를 한다는 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 그런데 마이너스로 하니까 같이 또 마이너스로 덤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응징화법이라고 하는 거지. 한 방 먹여줬다고 한 거를 와서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모든 사람은 아무리 말싸움으로 얘기해도 내 팀을 못 만들면 진 거야. 가서 뺨을 맞더라도 내 팀을 만드는 건 이긴 거예요. 우리는 팀을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석세스 팀을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정적 여론들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거를 그 석세스 로드맵 5단계에서 하는 이유는 이걸 들어보게 되면 이 사람이 현장을 뛰는가 안 뛰는가 아니면 생각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로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리더는 이런 응수화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필드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하는 이런 벽이 있다는 걸 한번 얘기해 보실 분.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가 바로 응수화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해주는 걸 Q&A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이렇게 그런 거를 안내를 잘 해주는 집단도 상당히 괜찮은 집단이에요. 자, 내가 현장에서 요 벽을 못 넘겠더라. 요게 힘들더라 한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네. 세미나나 시스템에 나올 시간이 없다. 네. 시간이 없다 하는 게 이제 또 바쁘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돼. 이 사람이 진짜 바쁜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에 올 시간이 없는 사람인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바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시간에 맞춰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일주일에 이틀은 쉬어야 안 쉬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시간이 낼 수 있을 때가 언제 하나를 묻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오라니까 바쁘다 하는 거예요. 나도 이래 보게 되면 파트너들이 자기는 수요일이 좋다 해가지고 모든 거 바꿔서 수요일로 바꿔놓게 되면 그날 지만 안 나. 하지도 안 하면서 꼭 그래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면 과정상에서 뭐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거 하게 되면 사업이라는 거는 첫 번째 일정 부분의 돈 자금이 투입돼야 되고 두 번째 시간이 투입돼야 되고 세 번째 사람이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이유가 다른 돈을 벌기 위해서 바쁜 건지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바꾼 건지 이걸 꼭 봐주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바쁜 사람들이 자기 혼자 자영업자들은 진짜 바빠서 못 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가보게 되면 진짜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 사람이 시간이 나는 때가 언젠가를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노는 날이 언제냐고. 그러면 휴일 전날이 언제냐고. 그 마치기 전날 가가지고 1박 2일 미팅 해도 돼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쉬는 날을 갑자기 쉬는 날에서 세미나에서 모처럼 쉴라 하는데 하는 게 아니고 야외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바빠서 시간 없다 하는 사람들은 그건 말버릇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바쁘기는 백수가 제일 바빠요. 왜 바쁜 거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바쁘잖아요. 남들 일어나 움직일 때 자야 되니까 바쁜 거예요. 잔다고 바쁜 거야. 그래서 백수들은 딱 전화 통화를 해도 저 오늘 2시에 세미나 오게 되면은 아침에 이제 보고 일정 보고 이제 그런데 일정이 없는 사람이 일정 보는 거야. 진짜 바쁜 사람들은 언제 하게 되면 월, 화 이때 세미나 있고 이때 미팅 있고 수요일 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비어 있으니까 그때 만나자는 거예요. 대기업 CEO들, 경영자들, 전문직들 가보세요. 다 그게 있어. 그게 없는 사람이 바쁘다 하는 거는 그냥 인생이 바쁜 거야. 쫓아다닌다고 바쁜 거지. 그래서 제일 떴다방이 제일 바쁘고 백수가 제일 바빠요. 왜? 여기저기 남의 것도 오지랖으로 들어가야 되고 남 보증 서는데도 따라가 봐야지. 경매 당하는데 따라가 봐야지. 그리고 누구 재판 받는데 또 방청석도 따라가 봐야지. 또 어디 불구경 따라 봐야지. 또 어디 가니까 또 뭐 공짜로 쿠폰 준다니까 거기 따라 봐야지. 거기 도장 찍으니까 제품 준다니까 거기 따라 봐야지. 그 사람들이 바쁜 거예요. 바쁜 사람들은 바쁘다고 얘기하지 않고 한가하고 싶다고 그래요. 시간을 내서 뭘 하고 싶다는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하나씩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바쁜 사람들은 노는 날 찾아가 가지고 그때 시간을 한번 내자고 해서 그 노는 날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네가 올래 내가 갈까 하는 거지.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만나고 그걸 계속 인식시키는 일은 몇 분 걸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바쁘다 그랬어요. 또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쁘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문제인 사람은 난 먹을 만큼 먹고 살 만큼 살고 가질 만큼 가졌는데 난 이거 어떻게 쓰는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때는 돈을 잘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돼요. 사회적 공헌과 헌신 이런 것들을 역할들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다음 또
어떤 질문 이해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 못이라 그래. 이게 모멘트 오브 트루스, 격정의 순간이라 하거든요.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들, 그런 순간들을 매일매일 거치는 게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경험치가 녹아난 걸 가지고 그때 필요한 게 뭔가면 첫 시간에 했던 거에 다 같이 넉넉한 마음. 넉넉한 마음. 이게 전제라는 걸 둬야 되는데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뭐 아까 이제 의류를 하니까 사도 고객 안 사도 고객이라는 거. 사도 손님 안 사도 손님. 이 사업을 해도 내 가망 고객이고 안 해도 가망 고객. 이 사업을 해도 내 친구고 안 해도 내 친구. 이 사업을 동참해도 내 친구, 동참하지 않아도 내 친구. 그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걸로부터 내 마음이 바뀐다 하게 되면 그건 장사꾼의 신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있다. 선택의 시간은 네가 하는 거다라는 걸 그 마음을 주는 거 하면 그 마음이 뭐 지금까지 해오셨으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충분히 넉넉한 마음을 뭐 갖고 계시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도 더 넉넉하게 왜? 나는 남들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더 넉넉하다 이건 거예요. 그리고 더 오래 살 거니까 더 넉넉하다. 그래서 항상 그 내 마음의 평수를 넓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건데 네트워크를 사명감으로 한다는 사람들은 이게 두 종류거든요. 정말 돈이 된 사람들이 사명감으로 하는 사람하고 돈이 안 되니까 사명감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때 사명감으로 하는 거 좋다.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자 그래요. 사명이 미션이잖아요. 이 미션으로 하는 건데 미션은 행동에만 필요한 게 미션이에요. 그러면 비전은 뭐냐라고 물어봐요. 사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비전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이 안 나오면 그 사명감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이 없이는 미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조직 구조가. 그 비전과 미션이 나오면 가치라는 게 나오거든요. 내 행동이나 일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는데 사명감으로 한다는 사람들은 이제 대체로 이 떴다방들이 사명감으로 한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네트워크를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에서 보통 하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은 정보만 주는 사람들은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 맞아요. 하든 안 하든 가 알아보고 하는 거. 소는 누가 키워? 그거는 해봐 하는 경우는 그게 맞는데 답변용으로 사명감으로 한다게 되면 그 사명감이 네트워크이다면 네트워크 연결이 사명인지 매출 증대가 사명인지 아니면 소득이 사명인지 어느 게 사명이냐고 아니면 서포트가 사명인지 헌신이 사명인지 후원이 사명인지 멘토링이 사명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아주 낮은 자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비전이 뭔지 그리고 그걸 한번 내가 배우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미팅하면 딱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만나서 그 사명이 일치되게 되면 함께 좋은 팀을 만들 수 있겠는데 그러면 나중엔 그 사람들이 비전이 달라서 가는 길이 달라서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절차나 과정을 난 거치라고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응수화법에 대한 거는 요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탈적으로 모든 사례를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Q&A 방식으로 한번 할 걸 약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지금까지 MLM 사이콜로지스트 쌤이었습니다.